우선 이제 제가 발표를 드릴 내용은 이제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유지 관리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우선 이제 이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배경은 우선 이제 아까 이제 발표에서 간혹 나왔는데, 우선 이제 작년 이제 기반 시설 관리법이라는 것이 이제 제정이 되어 시행이 되어서 그에 따른 다양한 시책이 이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요. 우선 이제 관리 주체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노력도 필요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결과, 그리고 현황 등에 대한 이런 자료도, 정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초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이제 이제 시작으로 이제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인프라 총조사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위한 이제 기반 시설 관리 시스템이란 것도 지금 이제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기반 시설 관리법에서는요, 우선 이제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그리고 이제 최소 유지 관리 기준과 성능 개선 기준,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 관리위원회. 이 기반 시설 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무총리가 이제 주관하는 이 위원회로서 이제 기반 시설 유지 관리 위한 이제 거의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책에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고요. 우선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제 관리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법들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관리 주체에 계신 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이런 계획을 이제 많이 수립을 해주셔서 법에 따라 제출을 많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기반시설 관리법에서는 관리 주체보다는 이 관리 주체를 관리 감독하는 관서의 장들이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해서, 좀 어찌 보면 좀 더 정책적이고 좀 더 이제 좀 상위에 있는 이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종 기준들에 반영해서 이제 관리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지 관리, 성능 개선 사항들이 수립이 되어서 이제 유지 관리하는 체계로 이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이제 정부 지원에 이제 국가가 이제 예산을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재원 조달에 대한 사항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제 다른 법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실행한다고 하면, 그런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피드백이 좀 더 이제 선순환적인 체계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실태조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관리 감독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 분들도 다 실시를 할 수 있는데요. 실태조사, 근데 우선이 지금 이제 그런 관련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선 초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총조사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반시설 관리법의 대상 시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15종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대상은 이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한 50여 종에 대한 이제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용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민이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관련된 이제 안전에 대한 관련된 중요도를 고려해서 우선 15종 시설에 대해서 이제 선별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이 대상 시설이 15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 시설에 따른 세부 유형을 들어간다고 하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도로라고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다시 또 한번 찾아가 보면, 그 법에 따른 이 도로에 따른 교량, 터널, 옹벽, 절도 사명, 그 외에 한 5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우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지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배관 위주로 해서 좀 한정돼서 이 법에 이제 우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관리 체계 또한 이제 그 기반 시설, 이제 관리하고 있는 기반 시설 부처 기관들마다 고유의 시스템들과 운영 목적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정보에 대한 범위나 이런 양에 대해서도 다 다르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표준화된 정보를 이제 가공이 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좀 데이터 기반의 좀 현재적인 유지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빅데이터가 이제 좀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 인프라 총조사 사업이란 것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1단계부터 실시가 되었고, 1단계는 지금 이제 올해 초에 종료가 되고, 지금 2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단계의 주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기반 시설에 다루고 있는 시스템에 있는 전산 정보들을 우선 1차적으로 수집을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저희가 좀 18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거를 한번 정보 현황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 외에도 지자체라든지 이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한 48개 이제 그리고 있는 정도가 파악이 되어서 그에 대한 전산 정보를 지금 하나의 DB로 지금 구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주요 기관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우선 전자문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 전자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전산화시켜서 지금 이제 DB를 이제 구축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 전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운영 목적 그리고 관리 범위가 다 다양하다 보니까 범위가 이제 주로 이제 중앙부처 공공기관을 좀 이제 범위를 했다고 하면 이거 좀 더 확장시켜서 이제 광역 그리고 기초지자체까지 있는 정보를 저희가 지금 확대해서 좀 조사를 좀 수립을 할 예정이고요. 시설 유형 같은 경우에도 우선 아까 단일 시설물 한정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한 한정해서 그 정보를 수집하면 되지만 범위가 좀 이제 광범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서 그 시설 유형에 맞는 이제 범위를 맞춰서 이 정보를 좀 수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의 양에 대해서도 우선은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지만 그 시스템들마다 이제 어떤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 정보라고 이제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 있다고 하면 이제 뭐 에너지 수송관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운영 사용성에 맞춰진 정보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시설 초점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설 이 전산 시스템들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 정보, 보수 보강이라든지 점검 진단 같은 경우에는 FMS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있는 운영 목적이 그런 정보를 관리를 하기 위해 있어서 그런 DB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시설 관련된 시스템들은 그런 것들이 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조사를 한 1단계를 거치면서 우선 이제 그 기관에 대한 범위는 우선 이제 강력 기초지자체로 해서 좀 확장시켜 나가는 동시에 시설 유형도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서 이 정보량도 같이 올려는 이제 방향으로 좀 이제 조사를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1단계적으로는 전산 정형,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했다고 하면 2단계 차기 찬연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료, 그러니까 한글이나 엑셀로 해서 관리 현황 자료를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전산 비정형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하나의 DB를 형태로 해서 전산 정형 정보로 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당연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관리 주체 단으로 접근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총 1,800개, 1,900개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관리 주체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초적으로 하나씩 다 접근을 해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부 발주처와 함께 같이 긴밀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구축한다고 하면 우선 이제 그냥 이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제도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의사결정 체계가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런 현황 정보라든지 어느 정도 구축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정보들이 구축이 활용된다고 하면 관리주체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그런 이제 기술적이나 정보에 대한 수준이 높아져서 이런 역량도 강화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산학에 대한 R&D에서도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그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이제 이런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시설물 안전법이 이제 개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고, 이 법이 이제 2018년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되면서 성능관리로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관리와 성능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시한 주체가 이제 주로 관리 주체였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차기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관리 체계는 자산관리, 그러니까 즉 위에 있는 예산과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들과 함께 이런 예산 정보들도 같이 이제 그 위에 있는 상위 레벨에서 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거로, 변화가 될 거라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IS 55000 이거 이제 자산관리에 대한 이런 국제 표준도 지금 이제 개정이 되어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절차적으로 본다고 하면 현 단계는 지금 이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체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되고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계획 수립 단계가 최종적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단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기반법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회계법에 보면요, 회계 처리 지침에 보면 사회기반 시설 회계 처리 지침이란 것이 올해 12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감각상각에 이루어지는 이제 회계 처리 지침에 대해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감각상각 대체법을 적용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실시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다양한 조건들을 만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지금 이제 기반법에 좀 많이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계획에 관한 부분, 상태 등급에 대한 종목, 그리고 시설에 관한 관리 현황 목록들도 이제 관리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향후에는 이런 정보들이 구축되고 활용되고 한다고 하면, 국가 자산으로 인식이 된다고 하면, 이제 국가 자산에 대한 규모가 좀 많이 증대가 되어서 국가 경쟁력에도 좀 기여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